밸류업 최대 수혜주로 은행과 현대차가 급부상해버렸죠. 다시 30만 원 가려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상법 개정이 된다면 밸류업의 최선봉에 있는 게 현대차그룹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한번 올라갈 수 있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슈. 증권주가 이렇게 올랐어도 여전히 싸요. 밸류업 뭐 PBR 여전히 낮잖아요.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증권주 오른 건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이젠 알겠어. 그럼 이제 자동차주 이것도 보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자동차주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그 자동차가 이게 쭉 급등하려면 뭔가 이벤트는 있어야 돼요. 근데 자동차는 다 인정해요. 싼 건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해요. 아, 나 적금적으로 사고 싶다. 뭐 그런 전략 좋아요. 뭐 돈도 잘 벌고 배당 수익률 얼마나 높습니까? 막 7, 8%나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알짜 기업을 이렇게 쌀 때 나는 장기로 적금식으로 하겠다. 이건 되게 좋은 전략 같아요. 근데 그런 전략은 좋은데 주가가 안 가잖아요. 자꾸만 이게 답답하게 좀 이렇게 뭔가 묶여 있고. 근데 아마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현대차가 작년에 30만 원 근처까지 갔잖아요. 한번. 그거 간 이유가 실적 좋은 데다가 밸류업으로 가버렸죠. 아, 기억나시죠? 네, 그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정부가 갑자기 밸류업 한다 그래서 밸류업 최대 수혜주로 은행과 현대차가 급부상해 버렸죠. 거기에 대해 인도 증시에 상장한다는 이슈로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면 거기서 이제 IPO한 자금으로 주주 환원하겠다. 이게 그것도 결국 밸류업이죠. 그래서 30만 원 갔는데 밸류업이 또 흐지부지 막 돼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관세나 악재 나오니까 18만 원까지 지금 빠졌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또 비슷해요. 그때도 한 18만 원부터 출발해서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잃을 건 별로 없기 때문에 되게 투자하긴 편한데 다시 30만 원 가려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뭔가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좀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근데 관세 리스크는 최악은 지났으니까 더 나쁠 건 없고 그러면 현대차를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벤트가 뭐 아니면 상법 개정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만약에 이제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상법 개정이 된다면 밸류업의 최선봉에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한번 올라갈 수 있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로봇 이슈.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요걸 아직도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잘 만들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인데 요 가치를 인정을 좀 받으면. 시장에서. 예. 예. 근데 요거 옛날에 1조 원 정도 주고 인수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업 가치 좀 올라간 걸로 알고 한 3조까지는. 근데 저번에 그 한 애널리스트 분이 이걸 10조 이상,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10조 이상까지도, 그러니까 최대 만약에 봤을 때 3조에서 아마 10조 이상까지도 추정을 했던 건데 10조는 뭐 그건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 가치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아직은 시장이 좀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것 같긴 해요. 투자자분들이 인정을 네. 잘 안 해준다.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어쨌든 올라선다면 그것도 당연히 모멘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 투자들을 좀 미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테슬라는 사실 요새 실적 안 좋고 형편없잖아요. 실적만 보면. 근데 주가 정말 또 잘 가죠. 왜? 미치거든요. 테슬라 보면 미치게 만든 뭔가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게 모르겠어요. 도파민을 자극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 싫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테슬라 주주들은 또 일론 머스크에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테슬라 주식을 사게끔 만드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주가 폭락했을 때 또 많이들 사셨잖아요. 현대차는 그 도파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의선 회장 보면은 안정감이 있어서. 네. 아, 그게 좋은데. 네, 그게 좀 좋던데. 근데 시장은 뭔가 이게 사람들을 이 현대차 주식은 나 지금 안 사면 미칠 것 같다라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그게 보여야 되는데 네. 그게 안타깝게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죠. 이렇게 싼데 편하게 투자해놓고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뭔가 단기적으로 올릴만한 작년에 밸류업 같은 뭔가 투자자들을 좀 미치게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나와야 된다. 그게 안 보이니까 좀 이거는 좀 그래서 적립식으로 모으시면 뭐 언젠간 또 그런 일이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계열을 길게 잡고 좀 인내하시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관심이 가는 게 사실 이제 6월 되면은 이제 사실 조기 대선이 끝나잖아요. 이제 누군가가 집권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 항상 그랬듯이
정치 테마주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대선이 끝났으니까 정책에 공약했던 것을 이제 정책으로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책과 관련된 이제 관심들이 많이 갖게 되는데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이제 증권이었거든요. 증권사에 대한 주식.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역시나 증권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증권주가 이렇게 올랐어도 여전히 싸요. 밸류 뭐 PBR 여전히 낮잖아요.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증권주 오른 거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요즘 분위기 좋죠. 거래 대금도 괜찮은 편이고 무엇보다 상법 개정하면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보거든요.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대동소이해요. 양극화 해소하려면 부동산이 너무 쏠려 있죠. 맞습니다. 이걸 너무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터야 된다. 이거는 여야가 없어요. 거기에 당연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건 증권주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증권을 분석하면서 한번 이제 고민했던 게 이건희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업의 본질이 뭐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셨죠. 증권업의 본질은 이건희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상담이다. 상담하는 거. 네. 사실 저도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방송에서 물어보시면 질문에 답변해. 그게 상담이죠. 근데 만약에 상법 개정이나 이런 이슈가 생기면 그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요즘에 M&A 이슈 좀 터지고 있죠. 얼마 전에 한진칼도 갑자기 이제 급등하고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M&A 자문이 결국 상담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해주죠? 증권사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업의 본질을 봤을 때 상법 개정에서 앞으로 증권사가 할 일이 되게 많아져요. 그게 이제 수입으로 또 잡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옛날에 그 M&A로 돈 많이 벌 때 그때 미국도 본격적인 주주환원 시작할 때거든요. 1970년대가 80년대. 비슷한 그림이 한국에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 배당도 많이 주고, 밸류업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좀 뭐 저는 펼쳐질 거로 보니까 부동산 PF도 많이 완화됐고. 그래서 맞아. 증권주가 근데 제일 중요한 줄기는 저는 상법 개정이라고 봐요. 이 줄기가 단단하다면 저는 증권주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되지 않을까? 아까 전 말씀드린 된다고 것처럼 거의 뭐 그리고 안 되면 안 돼요. 무조건 돼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1,400만 당연히 개인주분들이 다 원하시는 건데 어떤 정치인이 이걸 맡겠어요. 그럼 어쨌든 물론 이제 재계 입장에서는 뭐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각종 소송이 난무할까봐. 근데 우리 개인들이 잘 돼야 또 기업도 잘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이 커져야 미국처럼 자본 조달하기가 훨씬 용이. 시가총액이 2,000조인 시장하고 우리나라 2,000조죠. 이 시장이 5,000조 갔어요. 기업들 자금 조달하기 훨씬 쉽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한다면,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 바빠요. 바쁩니다. 뭐 그냥 별거 아닌 일도 소송 걸까요? 안 그래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소송이 남발하면 그걸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걸 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걸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상황에선 이건 저는 기업들도 너무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상법 개정은 모두가 원하는 트렌드고, 이 상법 개정이 잘 돼서 미국처럼 주식으로 노후 대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순환 구조. 이걸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기업들도 자금 조달을 쉽게 하고, 그걸 또 통해서 고용 창출하고, 고용 창출하면 우리 또 소비 늘고, 그럼 기업도 또 좋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개인 투자자들이 막 소송 걸까봐, 또 이게 귀찮은 일 발생할까봐 이런 것 때문에 막으면 저는 결국엔 우리나라 미래는 저는 절대 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상법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